일단 한다고 하고 그러면 같은 갈까 이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지가 어떤 걸 별로 참고있네. 김도영 걔 맞대. 그거 좀 엄청 잘하고. 맞다. 제가 그 스토리 올릴 때 너를 태그한 친구의 프로필 들어가서 영상 막 하거든. 그러다가 너 사진이 발견하고 주머니 그랬다며. 걔 어떻게 그런 여자친구 있는 거지? 내가 걔 누군지 기억해. 그거 아이디가 뭐죠? 주범 같은 애. 그래. 저기서 확실히 외모 때문에 할 건 아니니까. 여자 근데 예쁜 거야 봤는데. 근데 다 비는 게 없어. 어디까지나 다 비겨. 근데 여자친구가 엄청 귀여워. 딱 너무 잘 봤어. 그냥 나그 인스타에 보고 많이 먹어. 많이 처음에 20분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보낼 거거든. 근데 나 시험이랑 자꾸 쓰더라고 생각해. 안 미워 걔가. 봤어? 재밌지? 친구들이 진짜 비건이야? 확실해? 진짜로? 왜? 또 내가 작업실에서 고기를 안 먹으면 그거 그런 거야. 자기나 이런 거 먹나? 완전 그 강경 보수적인 느낌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하니? 너 어떻게 그런 이걸 얘기하지? 이 집에서 군대가 살 붙였다고 하고. 그래. PX에서 뭘 먹은 건지. 아니 그래도 과자 이거는 그냥 처음 봤을 수도 있지.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어. 비건이라니. 진짜로? 아 얼마 안 됐어? 데뷔할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금 그런 게 아니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야 그치 와 진짜 저물감이 생각나. 비건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안 믿겨 그냥 진짜. 나를 집배사가 처음이다 처음 비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비건이야. 어떻게 그 기분이 행복해? 스원 안 하고 스타일. 아, 시간이 없죠? 시간이 많다. 여기가 올 수. 너 지금 뭔 사진 오래 주는 수학이 올 수학을 다
근데 걔는 왜 나간 거야? 왜 속에서 나오는 거야? 돈이 안 나와. 근데 가는 분들이 많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저는 수준이랑 비슷하고. 들으셨냐? 이어서 가야지 다음 거. 자 봅시다. 누가 이렇게 기침을 죽을 듯이 하냐 죽을 듯이. 죽겠다 죽겠어. 자 다음 거 볼게요. 소제목도 나왔네요. 진저브레드 크래프트. 자 바로 가봅시다. 자, gingerbread broadly refers to. refer to 하면은요 사실상 mean이랑 똑같은 뜻이야. 뭔가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생강 쿠키가 널리 뭔가를 가리키는데요. 뭘 의미하냐면요. any type of baked treat를 말한답니다. 이 treat라는 게 간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구워진 간식이든 간에 이 생강 쿠키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 treat가 어떤 거냐면 that is typically flavored with ginger and honey예요. 즉 일반적으로 생강과 꿀로 맛이 내지는 간식인데 그게 구워진 거라면 우리가 다 편의상 생강 쿠키, 진저브레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어서 자 여기서 이제 리치타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리치타르가 뭐냐면요 크로아티아식의 이제 그 생강 쿠키의 한 종류예요. 그게 이제 리치타르인데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 특별한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기술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좀 주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리스타르를 만드는 데는 기술과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까? 이어서 볼게요. 그 도우가 matures. matur라는 건요 성숙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형용사로서 또는 동사로서는 숙성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mature 형용사로서 성숙한 동사로서 숙성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됐어요? 아마추어 A를 붙이면서 어순 바뀌면서 이게 반이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그래서 반이어가 되죠. 반이어가 자 그래서 밀가루 반죽이요 며칠 동안 숙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요 기술과 인내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기술과 인내를 요구하느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도우는 며칠 동안 숙성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shape in molds 이 몰드라는 거는요 어떤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달고나 그 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몰드라고 해요. 몰드. 그래서 그 몰드에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and baked 구워진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left for 2 weeks to dry. 그래서 2주 동안 마르도록 내버려져 진답니다. 여기서도 조금 분석이 잘못됐는데 넘어갈게요. 어쨌든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걸 보면은요 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과정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인내가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일단은 도우부터 며칠 동안 숙성한다며 이거부터 며칠 걸리잖아. 그리고 나서 틀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굽고 그리고 또 이어서 2주 동안 놔둔다고 했으니까 최소 이걸 만드는 데는 거의 한 3주 정도는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어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어서 coloring is the next step. 자, 또 색깔을 입히는 게 또 다음 단계예요. after which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next step이에요. 즉 컬러링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색깔을 입히고 난 다음에 second drying takes place. 그러니까 두 번째 건조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아까 첫 번째 건조시킨다고 이게 나왔었죠. 첫 번째 1차적인 건조를 시키고 색칠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건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Once dried. 자, 일단 건조되면은 리치타르가 이제 all decorated. 장식된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리치타르가 이렇게 다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이 리치타르의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리치타르는 주어진대요. 선물로 주어지는데 주로 이 그 결혼식 하객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 쓰인답니다. 아니면요, it can be used as decorations. 그냥 장식물로도 이제 사용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쿠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겠죠, 당연히.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하객 선물이나 장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데요. 그 리치타르도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따왔는데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이래요. 이런 식. 예, 좀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크로아티아라고 써 있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보이네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윤기 같은 거 있는 거 대충 보이죠? 이게 PPT 사진이라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대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요. 이제 리치타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 나왔고 리치타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리치타르에 대한 리치타르를 주는 관습이라고 나왔네요. 주어자를 보면은. 자, 그래서 리치타르를 주는 관습은요. 깊게 뿌리 박혀 있답니다. 크로아티아 전통이에요. 아까 위에서 선물로 준다 했잖아요. 선물로. 뭐 결혼식 하객 선물로 주거나 뭐 장식물로 사용되거나 이렇다는데 이게 또 전통이 있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리치타르는 자, 나dom니 버블소 나오긴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디저트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artistic expression 예술적 표현물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장식물로도 활용된다라고 했잖아요. 방금 사진으로도 봤지만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장식용으로도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좀 딴 얘기긴 한데요. 옛날에 제가 사귀었던 여친이 있는데 지금의 와이프 아닙니다. 옛날에 예전에 오래전에 사귀었던 여친이 있는데 그게 빼빼로데이였나 아니면은 발렌타인데이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빼빼로가 이렇게 포장지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본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틈새를요. 본드로 붙여갖고 이제 하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됐잖아.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 종이 갖다 장미를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이걸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먹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게 포장지잖아. 그래서 여기만 살짝 뜯어갖고 빼빼로 내용물은 다 먹고 요거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20대 한 초반대가 받았거든요. 그 여친한테. 근데 이 친구랑 좀 오래 사귀었어요. 지금의 와이프 만나기 1년 전까지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빡빡하고 이걸 안 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지금의 와이프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내 방에 있는 거야. 진짜 잠깐만 이거 막 막 이렇게 해갖고 아저씨 어떡하지 해갖고 어디쯤이야? 나 거의 다 왔어. 아저씨 어떡하지 해갖고 어떻게 막 저기 쓰레기통에 막 처박아놨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쓸데없는 기억입니다.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자, 볼게요. 자, 리치타르를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이 글에서 지금 이 리치타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리치타르가 아까 초반에 나왔죠? 만드는데 기술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좀 전통적으로 나오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제작 과정이 나오잖아요. 지금처럼요. 그럼 이 제작 과정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림을 줘요. 그림을 한 4개를 줍니다. 한 4개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보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보기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설명, B에 대한 거, C에 대한 거, D에 대한 거 이런 설명이 써 있는데 그 설명이 요거예요. 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동사 부분들 있죠. 동사 부분들 이런 거, 이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 거, 이 동사 부분이 빈칸으로 빵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옛날에 시험에 나올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써라. 그리고 이 각각의 A, B, C, D가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이게 좀 약간 고전 문제예요. 고전 문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유형을 저는 사실상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요만큼의 이제 가능성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작년도 문제를 봤지만 이런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작 과정에 대한 이런 게 이제 글로 이렇게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이미지를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리치타르를 어떻게 만드느냐? 도우를 먼저 준비하래요. 밀가루 반죽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숙성되게 내버려 두랍니다. 여러분, 렛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그냥 내버려 두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이야. let은요 허락하다 아니면 내버려두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도우가 숙성되게끔 내버려두랍니다. For a few days 며칠 동안요. Then 그리고 나서 roll the dough 그 반죽을 이렇게 돌돌이로 이렇게 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틀에다가 모양을 만들랍니다. 됐죠?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자, make the shape dough. 자, 그래서 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전에 제가 리시타를 예시 하나 보여줬죠. 사진을요. 예를 들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거를 구워요. 뭐 할 때까지? 그것이 light yellow in color니까 좀 약간 옅은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그거를 구우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ut a string between two baked rich tars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구워진 리치 타르들 사이에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하래요. 마치 빨래줄처럼 이렇게 연결하나 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dip the stringed rich tars into the glaze. 이 글레이즈에 담그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글레이즈 뭔지 알아요? 그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우리 도넛 같은 거 먹으면 그 약간 이게 코팅돼 있는 거 같이 돼 있는 거 그것이 있잖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도넛 이렇게 우리가 도넛 먹으면 이 도넛에 윤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갔다가 뺀 것처럼 그 윤기 같은 거 그게 이제 글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에 매달려 있는 리스타르를 이제 글레이즈에 이제 담갔다가 이제 빼라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매달아 두라고요. 아까 줄에다가 연결했으니까 마치 빨래줄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 두라고요. 그것들이 마를 때까지. 아까 전에 2차 건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2차 건조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decorate each vegetable. 자, 그래서 각각의 리치타르를 장식하랍니다. 뭐 그림이나 거울이나 꽃 이런 걸로 장식을 하라라고 돼 있네요. 색깔이 피는 얘기가 근데 안 나와 있네. 색깔이 피라는 얘기가 아마 이 부분이겠죠. 그럼 글레이즈에 담가라.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색깔이 돼 있는 이걸 담그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윗부분에서 우리가 과정이 나왔었잖아요. 잠깐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숙성시키고 그래서 틀에서 구운 다음에 이제 1차 건조를 시켰고 색깔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건조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왔었잖아. 그럼 색깔을 입힌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1차 건조 얘기가 어디 있냐? 1차 건조가 어디 갔냐? 왜 안 보이냐? 1차 건조. 아, 여기가 1차 건조 내용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겠네요. 여기 소리.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글레이즈에 담근 다음에 이제 건조할 때까지 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마 2차 건조 얘기겠죠. 그럼 결국에는 글레이즈에 담그라는 게 그 색깔을 내는 컬러링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 리치타르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소제목을 보면요. Secret Family Recipes라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대부분 리치타르라는 게 뭐냐? 그냥 생강쿠키의 일종인데 크로아티아식이다. 그래서 단순히 먹는 용도뿐만 아니라 선물용 또는 장식용으로 쓰인다. 그럼 리치타르라는 건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기술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그 가족 레시피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제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각 가정마다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 아니 김치찌개 만드는 정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 희원이 부모님이 만드는 김치찌개랑 연우 부모님이 만드는 김치찌개는 다를 거 아니에요. 안 만드시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레시피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어떻게 레시피가 있는가 뭐 그에 대한 설명을 하려나 보죠. 가보겠습니다. 자, 리치타르는요 독특하게 크로아티아식이라고 하거든요. 직역을 하자면요. 즉 크로아티아만의 독특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크로아티아만의 독특성이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요. 긴 역사와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래요. 그것이 수행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리치타르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치타르가 수행을 해온 그런 사회적 역할, 뭐 긴 역사 이런 것 때문에 크로아티아만의 어떤 독특함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크로아티아만의 독특성이 뭔데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크로아티아 사람들은요, learn the recipe. 자, 그래서 그 레시피를 이제 배웠답니다. 16세기 동안에 배웠는데요. 어디서 배웠냐면요, 이웃으로부터 배웠대요.
그 이웃이 어디 있냐면요. 알프스 동쪽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went a step further 한 단계 더 나아갔대요.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것을 발전시키게 되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알프스 동쪽 지역의 이웃나라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레시피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리치타르라는 것 자체가 크로아티아가 원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어쨌든 이웃나라 사람들한테 배워온 거니까. 배워왔는데 배워서 얘네만의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 크로아티아 전용 리치타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리치타르라는 게 결국 생강쿠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강쿠키를 만드는 걸 이제 배워왔다는 거겠죠. 여기에서 배워온 다음에 이제 자기네만의 방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그래서 제 기억으로 커스터마이징이란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그 이제 단어였어요. 잠깐만 보시자면요. 커스터마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뭔가 좀 전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전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유일하게 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다? 자기만의 것으로 좀 수정하다? 보완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한국말로 말하려니까 어렵네. 좀 깔끔한 단어가 없으려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깔끔한 단어가 안 떠올라서요. 사전 좀 쳐볼게요. 깔끔한 단어가 안 떠올랐네. 주문 제작하다라고 나왔네요. 여기 본문에는요. 주문 제작하다. 주문 제작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주문 제작으로 쓸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문 제작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주문 제작의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바꾸다 이 의미에 가깝죠. 사실은요. 커스터마이즈.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꾸다. 됐어요? 지금 딱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도 역시나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간 배워왔어요. 배워와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발달시켰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리치타르를 만드는 게 뭐가 됐냐면요. 가족의 전통이 됐대요. 이제. 그러니까 가정마다 레시피가 다르다라고 아까 소제목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Secret Family Recipe라고 나왔으니까 그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면요. 비법들이 are passed down,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요. 됐어요? 여러분 아까 잘 봐봐. 우리 본문 1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봐. 본문 1번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글은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글이에요. 무형문화재.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카스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리치타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초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무형문화재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무형문화재가 뭐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무형문화재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녀석이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한 번 더 나온 거죠. 됐나요? 아까 우리 본문 1번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무형문화재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형체가 안 보이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록을 해두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구전으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 내에서만 전달이 되거나 어쨌든간 전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서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형문화재는. 그렇죠? 왜냐면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으니까 그 형태만 우리가 잘 지키면은 그냥 문화재로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리치타르 같은 경우는요. 가정마다의 레시피가 있어. 근데 좀 비극적인 얘기를 해볼까? 어떤 가정이 이제 리치타르 우리 가족만의 레시피를 배웠어. 근데 이제 얘가 결혼을 한 거야. 독신주의로 사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이 기술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럼 뭐야? 끝나는 거죠. 무형문화재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치타르라는 그 자체의 무형문화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리치타르를 여기서 무형문화재잖아요. 말이 좀 꼬이는데 리치타르라는 이 자체는 유형의 형태예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강 쿠키니까. 근데 이 본문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글이란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리치타르가 무형문화재가 아니고요. 리치타르를 만드는 방법이 무형문화재라는 거예요. 리치타르를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무형문화재인 거야. 레시피가. 오케이?
그런데 그 레시피라는 게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발달을 시켜서 가족의 전통이 돼갖고 각 가정마다 만드는 레시피가 다 따로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뭐야? 사실상 무형문화재라고. 사실상. 됐어? 그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겠죠.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돼서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모든 세대는 is able to leave it more 그것에 표시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들이 만드는 각각의 생강 쿠키에다가 이제 자기만의 약간 사인 같은 건가 봐요. 그런 표시를 남길 수 있고요. 리치타르는요. 리치타르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또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기도 한대요. 리치타르 제작자가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아까 말했던 예시를 들어볼게. 어떤 A라는 가정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리치타르 레시피를 배웠는데 A라는 사람이 배웠어.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가족만의 레시피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줄 안다라는 이 제작자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사회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자, 생강 쿠키 장인들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At most festivals and fairs in Croatia. 크로아티아의 대부분의 축제나 박람회 이런 데에 이제 나타나요. 왜냐면 크로아티아의 무형문화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잖아. 리치타르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거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그래서 뒤에 아이인정 나와 있죠. 그냥 made를 써도 되는데 being made를 써서 진행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사람들은 그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사회화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어울린다고요. 함께. 이제 막 축제 같은 거, 박람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이런 뭐 생강 쿠키 장인이 있어. 그럼 장인이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우와 우와 이러면서 막 보고 레시피 같은 것도 막 좀 보고 그러면은 어쨌든간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 무형문화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리치타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In a time 나왔네요. 자, 어떤 시대에 또 관계부사 when 나왔고요. Local cultures are losing their unique identities. 자, 지역 문화들이 잃어가고 있대요.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크로아티아의 생강 쿠키 장인 정신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요게 바로 이 리치타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 아까 카스텔 이야기에서는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협동심이었거든요. 즉 개인주의 사회인데 요즘이 개인주의 사회인데 이 카스텔이라는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결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이 리치타르 이야기는 어땠냐고요? 리치타르 이야기. 리치타르 이야기에서의 핵심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본문 총 3개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리치타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제작에 대한 게 중요했습니다. 즉 제작법이 중요했어요. 제작법. 레시피죠, 레시피.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기술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좀 핵심이었죠. 왜냐면은 이 제작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니까 이 제작법에 대한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이제 용도가 나왔죠. 용도는 당연히 기본은 간식이지만 이제 선물 용도로도 쓰이고 또는 이제 장식 용도로도 쓰였고 됐어요? 이렇게 나왔었죠. 특히 하객, 결혼식 하객 선물들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치타르 제작 과정이 나왔었는데 이 제작 과정 여기 제작법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제작법 부분에서 뭐 추가로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건조하는 과정이 뭐 2번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만의 비법. 결국 가족만의 비법도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제작법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이제 그 전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전통이라고 써보는데 이 좀 나눠서 쓸게요. 가족만의, 그러니까 특정 가족만의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리치타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리치타르 자체는 리치타르 자체라고 하면 되죠. 쏘리. 리치타르 레시피라고 써요. 레시피 자체는 크로아티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족만의 레시피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리스타르 레시피 자체는 크로아티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화유산을 보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그게 바로 그 생강 쿠키 장인들이었죠.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강 쿠키 장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 여기다 쓸게요. 보존을 위해. 그냥 간단하게 보존이라고만 썼습니다. 제가 당연히 문화유산 보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너 타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 리스타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기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고유 문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이 리치타르 장인 정신이라는 게 우리에게 또 어찌 보면은 우리만의 고유한 그런 이제 정신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만의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우리 그 무형문화재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정신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관점을 시사해줄 수 있다라는 게 리치타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리치타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체성이라는 녀석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네요. 정체성. 됐습니까? 정체성. 여기다 쓸게요. 저 자료가 없어서. 아까 전에 카스텔 이야기에서는 단결력이었어요. 단결력, 유니피케이션. 여기서는 뭡니까?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됐죠? 리치타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6번인데 본문 6번 하면 아마 끝날 것 같거든요. 이제 본문 이게 7번까지 있는데 니네 혹시 리드모어 나갔냐? 안 나갔죠? 여기 안 나갔죠? 여기 단어 안 외워도 돼요. 여기 단어 알겠죠? 리드모어 단어 따로 있을 텐데 아마 단어장에 요 단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어쨌든 본문 7번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 7번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본문 6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본문 7 남은 거 마저 마무리하고 3과 이어서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Target Rituals and Games라고 나와 있는데 줄다리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이거는요 정확하게 본문 6과 본문 7이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 자, 줄다리기라는 건 오랫동안 행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보자. 우리 지금까지 본문 읽으면서 이 practice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 practice. 근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어요. 아까 전에 카스텔 이야기에서는 practice가 뭘로 나왔냐면요, 연습의 뜻으로 나왔어요.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아까 리스타르 이야기였나요? 관습의 의미로도 나왔습니다. 관습. 여기서는 practice가 동사로 쓰여서 행하다의 의미로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practice의 뜻이. 그래서 잠깐 practice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요. 자, 일단 명사로서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연습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연습, 관행. 어떤 뜻이 있냐면요, 또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work예요. work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work의 일인데 그 work의 일이랑은 좀 다르게 practice는요, 쉽게 말하면 그 사자 직업들이 있죠. 사자 직업. 변호사, 뭐 판사, 의사, 이 사자 직업들이 있잖아. 이 사자 직업들이 하는 일. 이걸 우리가 practice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동사로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연습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하다. 근데 이 행하다라는 것도요 그냥 두랑은 달라요. 두가 아니라 뭔가를 관습적으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습적으로 하다. 관습적으로 하다. 왜냐면 이 practice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요. 반복의 의미가 숨어져 있거든요. 반복. practice는요. 여러분 연습이란 건 뭡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반복의 의미가 있고요. 관행이란 건 뭡니까? 여러 번 해왔던 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ractice란 단어에는요 반복의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반복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일을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prac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돌아가서 줄다리기라는 건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다는 겁니다. 됐어요? 뭐로서? 일종의 의식으로서. 뭐에서? In many agricultural regions across Asia. 자,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걸친 많은 농업 지역들에서 일종의 의식으로 줄다리기가 행해져 왔대. 그러면은 초반에 나온 건 뭐예요? 줄다리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줄다리기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농업 지역의 의식으로서 됐대요. 농업 지역의 의식. 근데 여러분 농업 얘기 나오고 의식 얘기 나오면요 거의 대부분은요 기우제예요. 웬만하면. 왜냐면 농사 지을 때 대부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게 역사상으로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농업 농사 얘기 나오고 뭔가를 의식을 치른다고 하면요 대부분은 기우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way the ritual is performed. 그 의식이 행해지는 방식이 varies from the place to place. 자,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요. 자,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에는요, 그 의식이 뭘 수반하냐면, when tugging Myanmar women,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항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수반한답니다. 남자 대 여자 이렇게 한대요. 여기서 man의 의미상주어라고 써 있죠. 하나 알려드리자면 포함하다 시리즈 있죠. involve나 include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포함하다는요, 기본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동명사를. 근데 동명사 앞을 보면요 지금 아유 왜 목이 갑자기 쉬냐 죄송해요. 자 동명사 앞을 보면은 목적격이 나와 있어요. man이라고. 그럼 얘 자체가 뭡니까? 써있다시피 의미상 주어예요. 애초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an이라고 나왔고요. man을 그냥 주어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 맞서서 줄다리기 하는 것을 수반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캄보디아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즉 줄다리기는 개최되는데요. 4월에 새해 휴일 기간 동안에 열리게 되는데 the open space of the Buddhist temple. 그래서 뭐 불교에 뭐 이게 탁 트여 있는 사원이라든가 탁 트여 있는 공간 아니면은 멜리지 센터니까 뭐 마을회관이겠죠. 이런 데에 좀 트여 있는 공간 이런 데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행해진답니다. 여기까지가 캄보디아 얘기예요. 됐죠? 나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역시나 일치로 내기 좋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어쩌고, 필리핀에서는 어쩌고, 베트남에서는 어쩌고, 한국에서는 어쩌고. 됐어요? 딱 4개 나와 있으니까 4개 좋겠죠? 다시 이어서 봅니다. 자, 필리핀에서는요, 푸눅이 이제 그 하파오 강에서 이제 개최된다고 했는데, 그 푸눅이라는 게 이제 그냥 명칭만 다른 거예요. 푸눅이고 나발이고 다 줄다리기야, 다 줄다리기. 그러니까 푸눅이라는 게 하파오 강에서 이제 개최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린 나무를 당긴대요. 아까 캄보디아에서는 남자 대 여자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필리핀에서는요, 이제 나무를 땡긴답니다. 나무를요. 근데 그 어린 나무가 어떤 거냐면요, are tightly bundled with vines and hooked to a straw figure in the middle.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vine이라는 게 덩쿨을 말하거든요. 덩쿨. 그럼 덩쿨로 꽉 번들되어 있는 거예요. 꽉 이게 매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훅은요, 이게 갈고리로 걸다라는 뜻이에요. 이 후크. 그래서 갈고리로 걸려져 있답니다. to a straw figure니까 이 straw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 형상의 그 가운데에서 집 형상에 갈고리로 걸린 그런 이제 뭐 어린 나무예요. 이런 거를 이제 당긴답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푸눅이라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는요, 대나무 장대가 can be used for tugging, 또 줄다리기에서 사용된답니다.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줄다리기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프로 이렇게 끈 같은 걸로 꼬아서 하잖아요. 우리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대나무 갖다가 이렇게 한대요.
잘못하면 죽창 되겠네요. 어쨌든 자 한국의 줄다리기에서는요. 자 볏짚으로 만든 밧줄이 되겠네요. 그 밧줄이 as well as 나왔으니까 뭐뭐뿐만 아니라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참고로 스위치는 여기 나는 거예요. 스위치 여기가 B as well as A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 자 그럼 다시